먼저 그 미국 대법원이 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그 논리가 간략하게 뭔가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예. 미국 대통령이 나 관세할래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상호 관세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했던 펜타닐 관세에 근거가 되는 법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겁니다.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이게 네.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된 법안인데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경제나 안보 그리고 외교에 특별하고 이 비상식적인 위험이 있으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들에 대해서 무역 제재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무역 제재인데요. 그럼 무역 제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를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무역 제재 안에 관세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까지 권한을 준 거야라는 걸로 처음에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네. 1심, 2심, 하급심에서 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즉 관세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판결이 났고 예.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한마디로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좀 어떤 심대한 위협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거는 수출하지 마, 이거는 뭐 맞습니다. 수입하지 마.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무역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장 세게는 금수 조치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요. 예. 1달러의 관세라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라는 걸 명분으로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할 때는 맞지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제재 수단으로 쓴 적도 없고.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됐던 이 15% 상호 관세는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 동안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또 다른 법을 근거해서 무역법 122조라는 걸 근거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10% 관세, 그다음에 주말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어. 15% 관세로 올린 부분이 기존의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막혔을 때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안 할 것인가?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 넘버 원, 플래그십 정책이라는 건 관세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있는 여러 장관들도 계속해서 우린 다른 방법 찾을 거야. 대법원에서 막혀도 찾을 거야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것의 첫 번째 일환으로 무역법 122조 관세가 들어왔고요. 15%.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무역법 122조가 있는데 왜 비상경제 권한법이란 걸 굳이 쓴 거야? 그렇죠. 라는 질문을 하실 수 네. 있는데 무역법은 122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이 150일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15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비상경제권한법이 위법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미국이 특별한 조치로 해제 시점이 풀릴 때까지는 무기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150일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딱 150일 지나면 혹시라도 더 하고 싶으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네. 의회가 지금 공화당이 약간 우세긴 하지만 상하원 다 사실 중간 선거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거 호락호락하게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제한은 뭐냐면 관세율의 상한이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은 관세율에도 상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역법 122조 관세는 150일짜리라는 첫 번째 제한과 함께 15% 관세율 상한이라는 두 번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처음에는 122조 10% 관세 전 세계라고 했다가 그걸 15%로 올린 게 맥스까지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선까지. 네, 상한선까지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 것이 유지가 됐다면 올리는 폭도 뭐 200%를 하든 뭐 100%를 하든 제한이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뭐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네, 맞습니다. 기간도 뭐 특별히 해제하지 않는 한 쭉 가는 건데 네. 지금 이번에 글로벌 관세 15% 부과하겠다는 것은 제일 높은 게 15%. 네. 그리고 150일 동안만 맞습니다. 가능한 부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나온 김에 10%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날 바로 15% 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대통령이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명령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는 미국 시간 동부 시간으로 24일 네. 00시 01분. 자정 지나고 1분 지나고부터 바로 발효가 되게 됩니다. 15%요. 그러면 지금 이 일단 지나간 위법한 것들은 이제 접어두고 그러면 우리가 상호 간에 뭐 대미 투자 협상도 했었잖아요. 3,500억 달러에 대한 약속도 했었고 또 자동차 관세에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 합의 내용까지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합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합의 내용만 보면 우리가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래 25%였던 상호 관세를 15%로 내려받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호 관세는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관세가 품목 관세가 25%였던 걸 EU나 일본과 같이 15%로 낮추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건 상호 관세 부분이고 232조 무역 확장법 이게 너무 법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 그중에 자동차 관세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무효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 나니까 바로 그 스카페센트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EU, 한국, 일본이 대미 투자 약정한 걸 그대로 하리라고 믿는다. 네. 하라는 얘기거든요. 가로 열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라고 생각해 보면 안 하면 우리 지금 대체 관세 도산 찾고 있거든. 너네 그럼 그 관세로 보복할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일정대로 안 가고 있으면 결국은 미국에서 또 다른 관세를 가지고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저희 스케줄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게 어제 이 당정청 회의 같은 데서도 나왔던 국익 중심의 우리 스케줄대로 뭐 이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개념 정리를 하면은 이제 15% 상호 관세는 이제 무효화가 된 거고. 네. 그럼 말씀하신 그 품목 관세, 네. 이 품목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네. 자동차나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품목마다 매기는 관세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어떻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네. 어떤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아니고요, 어떤 제품입니다. 이때는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걸 근거해서 네. 그 품목에다가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관세는 철광과 알루미늄에 50% 관세 들어와 있고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15% 들어와 있는 게 대표적인 품목 관세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예. 같아요. 이번에 들어온 글로벌 관세 15% 새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품목 관세에 더해지는 거냐? 232조 품목 관세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는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15% 상호 관세는 없어졌지만 네. 다시 글로벌 관세를 한다고 하니까 네. 15% 다시 살아난 거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맞습니다. 기간은 150일로 짧아지긴 네. 했습니다만. 그러면 자동차는 25를 15로 낮추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그대로 15로 15로 가니까 갑니다. 앞으로 어떤 조건이 또 나올지는 모를 일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에 무역법 122조 말씀하셨는데 네. 그 15% 글로벌 관세 적용으로 손해를 보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득 보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그렇다. 이거는 어떤 관계성인가요?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의해서 했던 관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관세를 그걸로 했었고요. 또 하나는 펜타닐 관세를 했었습니다. 펜타닐 관세.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다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상호 관세 10% 추가 맡고 있고요. 펜타닐 관세 거기다 추가 10%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위법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보면 20%만큼의 관세가 사라지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득 아니야? 실제로 미국에서 정책기관들이 되게 빨리 계산을 해봤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맡고 있던 관세가 이번에 대법원 위법 판결 전에는 한 36%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는 한 20% 초반까지 10몇 %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반대 논건 뭐냐면 사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부터 관세를 아주 촘촘하게 맞던 나라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만큼은 굉장히 오랜 동안 촘촘하게 매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 관세 위법을 통해서 그리고 펜타닐 관세 무효를 통해서 사실 중국이 그렇게 많은 득을 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러면은 현상 유지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약간의 변동도 있는 건가요? 현상 유지 더하기 앞으로의 불확실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게요. 네.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관세 15%를 150일 동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관세들을 조금 시장 조사 같은 걸 막 해보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EU가 중국이 미국의 무역에 대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없는지 조사를 해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바로 그 부분인데 글로벌 관세 15%가 유효가 되고 150일 동안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뭘 근거로 무엇을 조사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 301조, 우리 옛날에 막 슈퍼 301조 얘기했던 그 301조인데요. 이건 대표로 조사하는 항목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 쓸 부분 2가지 정도입니다. 예. 하나는 그 나라에서 과잉 생산을 해서 물건을 덤핑을 함으로써 국제 무역 질서, 특히 미국의 무역 질서를 흔드는 게 아니냐. 대표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네. 이번에 브라질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요거 조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좀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최근에 우리 뭐 있었죠? 쿠팡 사태 있었잖아요. 네. 요거와 좀 연관이 돼서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이 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조사가 들어올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 무역 대표부에 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쿠팡 얘기를 조금 더 확전을 시켜서 한국이 자꾸 보니까 뭐 구글이나 뭐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들,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차별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301조 갖고 보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것들이 향후에 조금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무역 장벽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을 좀 들여다보고 네. 조사를 해서 네, 맞습니다. 제재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살아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네트워크를 좀 가동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미국에서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데 혹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항변을 하거나 할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고 레이더를 켜고 귀를 열고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3,500억 달러도 투자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 국가인데 지금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두는 거는 너무하지 않아? 뭐 이런 딜을 해볼 수는 없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거고요. 예. 우리 3,500억 달러 투자를 얘기하면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EU는 6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근데 예. 일본이랑 한국이랑 미국의 무역 흑자 기록한 건 비슷하잖아. 그러면 뭐 너네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간에 관세란 것을 계속 무기로 쓰겠다라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리고 이게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관세 15%랑 혹시 있을지도 모를 추가 관세에 대해서 이것들이 다 미국의 의회 동의 없이도 트럼프 행정부가 쭉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301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네. 품목 관세하고 있는 232조는 저희가 다른 법안이랑은 좀 다르게 이건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의 무역 관행,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관행을 사전 조사해야 되는데 뭐 이게 짧게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뭐 길게는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한번 딱딱딱딱 들여다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마치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데 네. 심판이 미국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이 불공정한 행위냐 아니냐를 미국의 눈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글로벌 관세가 이게 일종의 시간 벌기용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기한에 제한이 없는 301조 관세나 232조 관세를 가고 싶은 건데 이건 조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조사할 기간 동안 관세 안 할 거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선 150일짜리 먼저. 관계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자, 이게 좀 더 항구적인 관세야? 라고 하면서 301조 관세나 232조 관세로 간다.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일 일단 시간 벌고 4년 정도 더 적용되는 아까 말한 그 무역법 301조의 네. 적용 여부를 좀 따져보겠다. 그 기간 동안.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율 관세 정책을 계속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재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들어갔던 감세안이 이번에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금을 좀 깎아주다 보면 나라 곳간이 좀 비게 되고 나라 곳간이 좀 빈 거를 관세를 갖고 채워넣겠다라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내가 관세 먹이겠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미 투자 하지 않냐. 미국 안에 일자리 생기면
미국 사람들 굳이 대학 안 가도 거기 가서 일하고 중산층으로 살면 되잖아. 내가 잠 만들었어. 일자리 만들었어가 두 번째. 가장 크게 저는 세 번째 요인은 이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리더십, 야심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로 아마 정치적인 동기가 세 번째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어떻게든 고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도 이 과정에서 좀 더 거세질 개연성이 혹시 있다면 어떤 걸 좀 단초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사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왜 이렇게 대미투자특별법 이거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고 있어요? 지지부진해. 네. 우리 그러면 상호관세 15에서 25로 다시 올린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향후에 150일 정도 시간을 벌어놓고 미국이 조사를 한 다음에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네는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요만큼의 관세야라고 얘기할 때 아마 미국의 정성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갈 겁니다. 그 정성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1년에 200억 달러씩 투자하고 마스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이런 걸 갖고 또 독촉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경계감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하거나 압박이 들어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금 추가 관세 조사의 대상 이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커질 수도 것이고. 있고요. 그리고 품목 관세 같은 것을 매길 때 굉장히 우리한테 아픈 부분을 때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품목 관세를 그리고 반도체요. 어느 정도를 하느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오늘도 뭐 5,800이 넘었고 6,000 가까이 가던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AI를 하려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지? 한국이 잘하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반도체 관세가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게 혹은 대만보다 세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사실 우리한테도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유지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머지않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면에서 좀 지혜롭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짚으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미국에 보기에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특히 유럽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약간의 테스트베드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대응을 또 다시 점검하는 과정들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오늘 아침에 유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로피안 커미션,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우리 미국 투자하기로 한 거 다 할 테니까 미국도 앞으로 들어오는 관세에 대해서 유럽 최애국과 같은 대우 해줘. 그건 너도 약속 지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럽은 앞으로 약간 항전의 자세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우리도 또 판단할 부분, 참고 삼을 부분들을 잘 대응책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호 관세 제동에 이은 새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